네, 안녕하세요. 베터와이 알고리즘 팀 조은현 선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전기차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EV체크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로그인 하시고 페어링 하시면은 실시간 화면에서 현재 주행 중인 차량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행 중인 차량은 잔량이 2% 정도 있고 지금 운행 중이고 온도가 이렇고 주행 가능 거리 또 실시간 운행 정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행하는 동안에 이 스트레스 지수, 저희가 배터리에 영향을 주는 이 온도나 잔량이나 또 전류 같은 요인들을 스트레스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화면에서 배터리 요약 보기를 눌러주면 저희 서비스를 받는 동안 저희가 추정한 배터리 상태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주행이나 충전에 대한 요약 정보와 또 보장 조건이라고 해서 상세 보기를 누르면 저희가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보장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어떤 보상을 해드리는 그 프리미엄 플랜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누적 주행거리, 그리고 데이터 연동률, 그리고 미연동 기간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신 이용 내역,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주행했고 충전했는 모든 이력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GPS 정보를 허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위치 정보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행 리포트를 눌러보면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간단한 그 지도 로드맵과 함께 내가 구간별로 전비, 스트레스, 회생 제동률, 온도, 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얼마나 나쁘게 운전을 했는지 이렇게 구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행에 대해서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했고 운행 시간이 어떻게 되고 운행 거리, 평균 전비, 또 이번 주행으로 인해서 내 배터리 감가 금액이 얼마나 발생했고 또 최근 내 충전, 20번의 충전 패턴을 고려한 이번 주행에서 소모한 배터리를 충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에서 100까지의 지표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은 먹구름이 껴있는 것처럼 태양이 쨍쨍하게 떠 있거나 이렇게 먹구름이 껴 있거나 비가 오는 등 이렇게 날씨 정보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운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간략하게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리포트를 보시면 내가 최근에 충전을 어디서 했고 또 충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충전 전력이 어떻게 변화했고 누적적으로 충전량이 어떻게 증가를 했고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얼만큼 발생을 했고 온도 변화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충전 타입이 급속인지 완속인지, 또 충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충전량을 저희가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했는지를 킬로와트아워 단위 그 전력량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전기에서 그 충전했다고 표현되는 그 양이랑 실제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서는 일정 수준의 그 손실을 감안해서 충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 충전량 계산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배터와이는 11.6kWh를 충전했다고 하는데 충전기에서는 13kWh를 밀어 넣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손실 전력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 손실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간략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충전 제조사마다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충전 시간대, 충전 시간, 충전이 끝난 후에 주행 가는 거리, 또 이번 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감가 금액, 또 이번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날씨로 표현한 이 그림과 또 한 줄 리포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주간 리포트를 발행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월 넷째 주차 주간 리포트를 보시면 일주일 동안 총 주행 거리와 완속 급속 충전량에 대한 비율, 또 평균 전비, 배터리 감가 금액, 내가 소모한 전력량에 대한
그 충전 에너지 환산 비용, 또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평균적인 날씨 지표와 또 내가 일주일 동안 배터리 사용 영역을 계기판 나오는 잔량 기준으로 한 5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구나. 여기서 보시면 한 7, 80% 구간에서 좀 많이 사용했구나를 알 수 있고요. 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전비 변화가 이렇게 있었고 평균적으로 어떻구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한 이래로 그 일별로 그리고 주별로 통계 수치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별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상에 모든 일자에 대한 통계 자료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15개에 대해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트레스 지수는 일별로 이렇게 변했고, 또 킬로미터당 극 가감속이 몇 회고, 또 온도가 그 온도에 대한 최소 최대값이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사용을 했고, 배터리 사용 구간은 잔량이 이런 구간 안에서 사용했구나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주별로 선택을 했을 때도 내가 같은 값들에 대해서 매주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피드백도 꿀팁처럼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전비를 보시면은 전비 또한 일별을 기준으로 일평균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행거리, 사용에너지, 회생제동률이 어땠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도움말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에서 회생제동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사용량을 누르면 일별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누적치를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고, 또 요 그래프에 표현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사용 에너지와 그리고 에너지 비용, 감가상각 금액을 누적치로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전 통계를 보시면은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밖에 안 해가지고 빨간 그래프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완속과 급속에 대한 그래프 비율을 같이 표현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총 충전량이 얼마나 되고 충전 시간이 어느 정도고 급속 충전을 얼마나 했고 완속과 급속에 대한 그 비율과 충전 비용, 감가상각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가 충전한 패턴에 대해서 고려돼서 반영한 결과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위치 정보를 켜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유사한 케이스가 3건 이상 발생을 하면 자주 가는 구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구간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구간 정보에 대한 그 이름은 본인이 짓고 싶은 닉네임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거 버튼을 누르면은 구간에 대한 명칭을 변경할 수 있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요런 케이스인 구간 정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 전비, 배터리 사용량, 감가, 에너지 비용, 또 최근 구간 이력이라고 해서 몇 가지 그래프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지날 때의 일자, 그리고 그 시간, 그때의 평균 전비, 그때의 배터리 사용량, 같은 구간을 갔는데도 이날은 더 많이 사용을 했구나, 이때는 뭐 좀 덜 사용했구나, 이때는 내가 어디 경유를 해서 갔다거나 출발 도착지만 보기 때문에 같은 구간이라도 이렇게 시간 차이가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맞아, 내가 이때는 뭐 어디 갔다 간다고 이렇게 됐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거리나 시간에 비례해서 그래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베이직 플랜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EV체크 프리미엄 플랜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터리 진단과 이상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이상 알람에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 타입으로 알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관리 측면에서 배터리를 더 좋게,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알람을 제공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배터리에 이상이 발생했다 하는 경우에 이상 진단, 그리고 특정 셀이나 뭐 아니면 팩 단위에서 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보고 싶다 하면은 셀 노화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관리 알람을 보시면은 잦은 급속 충전이라는 레벨 0 이 알람을 보시면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급속 충전만 하다 보니까 최근 5회 연속으로 급속 충전을 했다는 알람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도 간략하게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벨 1 해가지고 충전 후에 잔량이 많이 높아요 하는 알람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 충전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범위 이상까지 충전을 했을 경우에 100%까지 충전을 꽉 채웠다고 이렇게 알람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알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상 진단 알람을 보시면은 이것은 실제로 이제 뭐 관리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아닌 셀에 직접적으로 이상이 발생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발생하는 알람이고요. 여기서 셀 밸런스 틀어진 경고 알람을 들어가 보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팩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기판에서 봤을 때 잔량 기준으로 0%가 됐을 때 셀 간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셀들 중에 최대 편차를 가지는 셀들 간에 11.6%까지 편차가 발생했다 해서 알람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은 실제로 굉장히 크게 편차가 발생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상 변이셀 발생해서 저희가 발생시키는 알람 중에 최고 레벨의 이상 변이셀 알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12번 셀이 최근 3개월 동안 10% 이상 용량이 감소했다. 이 경우에는 급격하게 열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한다는 식의 이런 알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알람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했다가 또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소 알람에서 발생했다가 또 그 차량 BMS가 밸런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셀에 대한 어떤 경과가 점차 또 좋아지는 경우에 해소 알람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셀 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팝업으로 보여드리는 알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하면 들어와서 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보면 되는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넷팩의 SOH가 출고 기준에서 한 100%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까지 내려갔는지, 또 총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 차에 실려있는 배터리가 192개가 있는데 그 중에 90% 수준에 도달한 셀이 하나 있구나. 이 셀 때문에 넷팩 SOH가 이렇게 나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셀 용량 저하라는 알람 메시지와 팩 용량 저하, 이런 메시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EV체크 프리미엄 플랜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터리 진단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셀 단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뭐 편차가 어떻고 밸런싱이 어떻고 막 그런 부분들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 뭐 어차피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이 제공되니까 팩 단위에서 혹은 내 차 수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지 페이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내 차가 종합 성능이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내 차랑 동급 차종인 차종들에 대해서 평균이 몇 점인지, 또 내 차가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공칭 용량 기준으로 뭐 용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또 내 차가 충전을 이만큼 하면 방전도 얼마만큼 하는지 효율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출고 이래로 수명 종료 시점이 몇만 킬로인지, 수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거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급 차종에 대해서도 사용자 평균 그 수명에 대한 거리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점이고 내 관리 순위가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 수준이며,
배터리 수명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녹색 라인으로, 관리를 매우 못하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이 정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저희가 해드리는 피드백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평균 셀 용량 유지율이라고 또 제조사에서 2차 셀들의 스펙으로 제공하는 용량이 있는데 그거 대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저희가 추정한 용량에 대한 신뢰도가 몇 % 정도 되는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모드입니다. 프로모드에서는 일단 간략하게 요약으로 내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등급, 그리고 관리 순위는 매나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이 등급은 절대평가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EV 체크에서 진단한 내차의 용량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이 제조사 공칭 대비 몇 %가 되는지 종합적인 점수라고 보면 되고요. 또 이 종합지표가 나오기까지의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이 셀 평균노화, 셀 용량 편차, 셀 SOC 편차, 저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 손실에 영향을 주는 이 4가지 요인들을 각각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각각의 요인들이 또 어떻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사에서 제시한 공측 용량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보시는 이 계기판에 나오는 잔량, 그 잔량이 용량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기판 용량이 있고, 또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배터리 셀의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이 계기판 용량 외에 일정 수준 마진을 두고 조금 더 큰 용량을 실제로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생각하는 BMS의 실제 사용 가능 용량, 이렇게 3가지 제조사 제시 용량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해서 내 차는 BMS가 마진을 몇 암페어아워, 몇 % 두고 운행을 하고 있구나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EV 체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셀별 평균 용량, 최대 용량, 최소 용량,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진, 배터리 밸런스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셀이 100%까지 충전이 끝나면 나머지 셀들은 더 충전할 여분이 있어도 이 충전이 끝난 셀 때문에 모두 충전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편차를 가지는 셀과의 비교, 매나 0% 구간에서도 그 방전을 모두 마친 한 개 특정 셀 때문에 여분이 있는 셀들도 방전을 마치게 되는데, 그때 편차가 가장 큰 셀과의 비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9번 셀이 가장 먼저 충전을 마치고 11번 셀이 가장 먼저 방전을 마치는 밸런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용량 손실률이 이 정도 발생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계기판에 이제 전체 배터리 팩이 0%에서 100%까지 운행을 하면서 각 셀들의 최대 편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은 밸런스 상태를 100%에 매우 근접한 부근에서 맞추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팩 저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저항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는 저항은 온도 조건 25도에서의 저희가 추정한 팩 저항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거에 비교해서 현재 가장 최근에 취득된 온도 조건에서의 팩 저항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차량은 온도 용량 때문에 용량 손실률이 0.6%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지 모드에서 봤던 그래프인데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공칭 용량 대비 각각의 셀들이 가지는 평균 용량 유지율과 각각의 셀들이 가지는 용량들을 이렇게 백분위 값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온도 조건에서 그 온도 조건의 저항값이 반영된 실제로 각각의 셀들이 거의 지금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 값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공칭 저항이라고 부르는 25도 조건에서의 각 셀들의 저항과 현재 온도 조건에서의 각 셀들의 저항,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랑 동급 차종인 차종의 셀의 평균적인 최대 최소 저항과 용량에 대한 바운더리 안에서 내 차의 셀들은 어느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내 차 각각의 셀들의 용량을 히스토그램으로 제공해서 어느 정도 분포가 되고 있는지, 또 편차가 어떤지 볼 수 있고요. 내가 EV 체크 서비스를 받는 동안 그 장기간으로 셀 용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민맥스 셀들에 대해서 뭐 몇 번 셀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볼 수 있고, 온도에 따라서 배터리 팩의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매일매일 바뀌는 그 온도 조건 안에서 배터리 팩의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항도 그 용량과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분포와 편차를 확인할 수 있고, 민맥스에 대해서 몇 번 셀인지, 또 장기간으로 저항 변화가 어땠는지, 온도에 따라 내 팩의 저항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받은 일에 일별로 저항 변화가 어땠는지 보시면 겨울에는 이렇게 높고 여름에는 좀 낮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